타스 통신사에 따르면 자하로바 여사는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스위스 연방의회 외무장관 이그나치오 카시스의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 다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시스 총리는 고위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가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평화 논의에 러시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평화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카로 바시느니즈베스티아 신문에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끌어온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는 일부 국가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반러시아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노력이 러시아의 원칙적인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방 프로세스에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모스크바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월 14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에서 거의 2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1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경제회복특별대표인 페니 프리츠커와 미국의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 제임스 오브라이언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막은 1월 14일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표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앤서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1월 15일 저녁 공식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연설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원칙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스위스가 지난 주 성명에서 설명한 이러한 원칙은 평화 과정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보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협상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역할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11일 런던 정부로부터 최대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선물을 거의 받지 못할 뻔했는데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방문을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공습. 영국 내각 내에서는 그날 수낙 씨가 키예프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습을 지시한 영국 총리는 중요한 임무가 수행되는 시점에 출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족 목표물을 폭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보내기로 한 결정은 1월 11일 오전 11시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내렸다고 전했다. 25억 파운드의 지원 패키지는 영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약속한 금액보다 2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원 패키지 구성 요소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능력과 관련된 드론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조 영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를 캐롤라인 궁에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그가 텔레그램에 제공한 소식통에 따르면 수낙 씨는 현재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에 더 큰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와 일반적으로 서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키예프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확인했을 때 이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의 큰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RT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커비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워싱턴이 키예프에 제공한 군사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 의회의 토론 맥락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커비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금지 패키지 예산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의회가 추가 국가안보 자금 요청을 지금 당장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이 이제 중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최종 지원 패키지는 2023년 12월 말 대통령 지출기관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동맹국의 무기 긴급 수송을 승인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 목표물을 공격한 후 이란은 매우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지만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주요 접근 지점인 걸프만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등 또 다른 전선을 열려고 하지 않는 한 이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1월 14일 뉴욕타임스, 미국에 논평된 라이언 크로커 전 미국 외교관은 오늘날 이란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총력전은 이란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연구기관인의 이란 전문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분쟁을 해외로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란의 레드라인은 이란 국경 근처의 분쟁이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수석 분석가 알리 바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커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국 영토가 공격받지 않는 한 이란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미국 정보관리들은 이란이 더 광범위한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란 고위 지도자들이 후티 반군에게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독립적인 조직이며 이란은 이 단체의 일상활동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고위 관리도 로이터 통신에 후티군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싸움을 지지하지만 테헤란은 이 지역에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란 관리들은 분쟁이 확대되면 더 큰 전쟁의 위험 없이 서방의 손실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인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이 직접적인 보복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쟁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 이란의 다양한 대리인이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급격한 고조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사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군함 알보르즈가 홍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 해역에서 상선을 공격하려는 활동을 계획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이란 관계가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타스님은 알보르즈의 임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군함은 해운 항로의 보안을 보장하고 불법 복제와 싸우며 기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해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란의 새로운 움직임은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내 후티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슬람 단체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알후티는 이러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학살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이란 해군 무장단체는 홍해에서 드론 선박 10척과 대한미사일 3발로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미군과 그 동맹국들은 2013년 말 붉은 국경에서 막 결성된 번영의 수호자의 이름을 딴 해군 동맹에 합류했다.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그들은 예멘에 있는 일련의 알후티 목표의 공습을 감행하여 공식적으로 중동에서 새로운 군사대결을 열었습니다. 위의 두 하스파드에도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는 서한지구에서도 심각한 폭력 사태를 촉발시켰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례 없는 빈도의 무장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전히 중동에서 테러리즘이 강하게 증가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일 이란에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유혈 테러 공격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국영교회 조직 이지가 이끄는 단체입니다. 미군이 말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국 구축함을 향해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국 전투기에 격추됐다. 공격은 1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후티군 구축함 USS 라분 향해 미사일 발사. 미국 알레이버크급은 홍해 남부에서 운용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가 트위터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인명피해나 피해는 없었다. 미사일은 후티군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홍해 항구 도시 호데이다 근처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전투기는 USS 라브노에 피해를 주기 전에 이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만 미국이 최근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보복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는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지시할 것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시설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홍해의 안보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대통령이 강조한 이러한 움직임은 이 해역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 군대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미국과 영국군은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1월 11일 예멘에 있는 후티군 10곳 이상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실시했으며 군함과 전투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공습의 목표에는 후티 군수센터, 방공 시스템, 무기 보관함이 포함됩니다. 이 움직임은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백악관과 일련의 파트너 국가들이 최종 경고를 내린 후 이는 후티가 공격을 중단하거나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했다. 후티 반군 공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인 이곳에서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무역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군사작전을 명령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관리는 미국이 위 공습 이후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예멘의 주거 지역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홍해 남부의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후티 반군의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홍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리야드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홍해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해 중동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중동에서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을 중동에서 장기간의 갈등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